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포세계 신문,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의 요번에 큰 타이틀이 이겁니다. 이 조선족 이해, 국민인식 개선. 네, 조선족 이해와 국민인식 개선. 제가 이 신문 타이틀을 뭘로 이렇게 요번에 잡을까 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신문 편집 후기, 이제 기사라기보다는 이 신문을 편집하고 나서의 이제는 제가 요약에 생각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그거를 먼저 왜 내가 조선족 이해 국민 인식 개선이라고 했는지 한번 좀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요,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이 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특히 중국 동포 관련 이 최우선 과제로서 지목이 되고 있다. 이 중국 동포는 이 조선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 10월 25일 이 중국 동포가 주도하는 다같이 포럼은 이 대림동과 정왕동을 비교해 생각하는 토론회장을 가졌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련 기사가 12면에 있고요. 그리고 본질은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속량을 지적하고 논평을 게재를 했다. 네, 그의 관련 기사는 1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는 재해동포청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국내 거주 이 동포 이 국민 인식 개선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이번 호 425호에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관심을 기울이며 편집을 하였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투고도 환영을 한다. 네, 다음은 이제는 2025년 1월 16일자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진이 있죠, 사진. 네, 서울대학교하고 재해동포청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는 그런 서울권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 이해교육, 이 초등학교 교육부터 하자. 그래서 네, 재해동포 청장하고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이렇게 MOA는 찍는 그런 사진을 또 이렇게 일면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재해동포청이 국내 체류하고는 동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좀 펼치고자 노력을 할 텐데요. 근데 가장 화두로 떠오르게 있는 게 국민의 인식 개선, 이거부터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왜 이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어쨌든 이 조선족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죠. 근데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그거였죠. 한국인가 내국인가 대체로 양호하게 잘 지낸다. 근데 이제는 이 조선족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 매체라든가 영화 이런 데서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받게 돼 있고 이 편견 또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동포들도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 조선족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도 이 조선족에 대한 이해 또 근데 중요한 게는 정체성이죠.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살고 있는 동포분들의 어쨌든 우리 같은 동포로서의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우리의 한 동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 반조선조 인식, 국민의 인식 이런 거를 그냥 바꿔가기 위한 뭐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면에 그래서 이 조선족 이해 국민 인식 개선 이게 그냥 머리 기사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뭐 한중사랑교회 24년이 됐는데요. 이 서영리 목사님 중국동포 목회의 새 역사를 썼다. 그 중국동포 그 한중사랑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56명이 이제는 안수집사로 첫 임직했다는 소식도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새로운 면모를 동포사의 새로운 명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 중국 동포들의 어떤 이런 생활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한국은 또 5천만 인구 중에 한 1200만인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동포들이 이렇게 안수 집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평신도 사역자와 같은 아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출됐다는 거는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남을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 목회 새 역사를 쓴다는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제가 안수식 하는 거를 영상으로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고향의 맛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 지금 주문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동포세계에서 이 특판으로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좀 고춧가루 우리 동포들 많이 드시죠.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매운맛은 매운맛대로 또 뭐 이렇게 좀 거칠게 해달라 곱게 해달라 또 요즘 좀 김장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춧가루 있으면은 이렇게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10-4036-2589. 자, 그러면 425호. 과연 좀 어떤 기사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면에는 체류지 변경, 국내 거소 이전 신고 및 사증 증명 발급 안내 요거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하이코리아에 이런 공지한 것인데요. 그거를 전체 다 게재하기는 어려워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오셔서 장기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또 거소신고증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는 거주지를 변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은 15일 이내에 그리고 거소신고증을 갖고 계신 분은 14일 이내에 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물론 국민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많이 쓰는데 외국인은 운전면허증 그렇게 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뭐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또 외국 국적 동포 이 국내 거소 신고 뭐 요거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 외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이렇게 발급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게재를 했습니다. 3면에 보면은 이제는 내년 4월 2일 이 구로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동원 전 구로구의 의장 이번에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도 인터뷰를 해서 영상 보내드렸는데, 어떤 중국 동포와 미래 발전의 길 구로구에서 찾겠습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재동포청, 네, 이렇게 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진 기자로 활동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변일보 출신의 이제 항범성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1946년 16살 때부터, 그리고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나이가 92세였습니다. 그때까지 평생 이 카메라를 놓지 않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46년도서부터 뭐 최근 이 중국 조선족 역사 생활 그냥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그걸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동포와 함께 해온 이 동포세계신문. 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저희 신문사 참 어렵습니다. 좀 매달 1만 원씩이라도 또 5천 원씩이라도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은, 제가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종이신문도 내고 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동포 사회의 이미지 향상과 또 권익 증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죠. 인천시가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국제 미디어 포럼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인천이 2025년도부터 2026년도가 인천 교류 이 방문회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첫날인데요. 그때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서 저도 이 주제 토론자로 나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날 시민축제를 열자 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천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2024년. 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인천시 하면은,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하면은 1902년도에 이 제물포항에서 첫, 이민자, 그러니까 하와이로 떠나는 배를 타고 이제는 하와이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근대사에 있어서 이민자의 첫 출발지가 이제 인천이다.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인천에 보면 한국 이민사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그런 상징성을 두고 재동포청 유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내년도 인천 교류 방문을 했는데, 이 재외동포 의 인천 교류 방문을 해라,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10월 5일이면은 세계 한인의 날인데, 그날 맞이해서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날 축제를 뭐 멋지게 열어보면은 관심이 좀 많이 커지고 인천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로 갖게 되지 않겠냐, 재동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밑에 이 방송 하단에 이제는 요 지면을 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놓을 거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에 이제 많이 본 겁니다. H2와 F4, 이 통합 관련돼서 관심 갖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방송을 또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6면으로 가겠습니다. 6면은 이제 종합뉴스인데요. 이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소식하고 경북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소식 이렇게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2하고 방문 취업, 그리고 재외동포, 동포 비자 통합 주요 쟁점 분석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는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쟁점이 그거 같아요. 지금 H2에서 F4로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이미 거의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내년 말까지 이 H2와 F4 통합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주요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어 능력 평가하고 이 취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주요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7면을 볼까요? 자, 외국인 근로자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 80%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올해가 2024년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국민이 80%의 응답을 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허가제, 네, 이걸로 인해서 좀 뭐랄까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내국인들의 외국인 인력의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방문 취업 동포들, 외국적 동포들 취업교육, 네,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취업교육, 이거를 받으셔야 되죠. 이거 받고선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8면을 볼까요? 네, 동포 배우자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전문 학사, 도전해 보세요. 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문 학사 프로그램, 네, 우성정보대학교에서 지난해서부터, 올해부터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11월 17일 날, 내년도 입학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혁 교수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가 인터뷰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 학사면은 2년제 대학이죠. 2년제 대학 전문 학사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F-2-R이라고 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고 장기 체류하면서 전문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서 F1 동포 배우자도 그렇고요. 원래는 F1은 동포 배우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학사에 도전해서 전문 취업으로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 좋다, 이런 거죠. 네,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2-9로 있는 분들, 어쨌든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2년제 전문대학, 네, 전문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F4R,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가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F1R, F2R, 뭐, 이렇게, 지역 특화형 비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아주 우성정보대학은 국내 거주 외국인 전문 학사 프로그램, 네, 2025 학년도 심생 모집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10-4430-5468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면은 제가, 뭐, 이렇게 좀, 우리 초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사 프로그램, 네, 이런 거를 한데 모아서 이 게시판으로 꾸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각종 모임을 할 때,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SNS로 많이 뿌리죠. 네. 이건 A4 사이즈 비율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카오톡 EKW2011, 네, 카카오톡 EKW2011 이러면 이걸로 보내주시면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신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은 중국 동포 연합중앙회 봉사위원회, 네, 12월 15일 날 일요일인데요. 오후 5시에 네, 대림역 8번 출구 연면 웨딩홀 4층에서
송년회를 갖는다는 거고, 대한동포 문인협회도 동포문학 이 15호가 출간이 돼서 12월 1일 날 오후 3시 대림동에 있죠. 중화대주점에서 출판 행사를 갖는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입니다. 제1회 청소년 시니어 월드문화 페스티벌을 갖는다. 11월 24일, 이번 주 들어오는 일요일이네요.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갖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마음 장학회, 5,000원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학회 홍보, 회원가입, 이런 안내, 포스터고요. 상강포럼이, 또, 이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상강포럼 행사를 갖고, 이때도 제가 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안내 이렇게 해드린 거고, 지금 안산시에 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을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이 박한 교수님, 특별 강연이 있다는 그런 안내 내용입니다. 보니까 11월, 몇 쪽인데요. 잘 안 보입니다. 고려인 아리라. 또, 고려인 제과제빵 훈련생을 모집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과제빵 훈련생을 모집을 한다. 요거는 아시아발전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면 볼까요? 2024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선집중. 무엇이 관심이었냐? 레드카펫을 밟은 최연소 아역배우 윤소율. 그가 누구냐? 윤소율.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 동포 아이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길림신문 해판 이 기자분께서 이 인터뷰도 하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조선족 아이들이 이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이런데 아역 배우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런 아역 배우로서 이 조선족 아이들이 이렇게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신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윤소율, 요즘 6살인데요. 그 위에 언니가 한 4살인가 5살이 많습니다. 윤소미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상당히 또 예능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자란 이 6살 된 이 윤소율이 언니보다는 더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레드 카페,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인도계 출신의 영화배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고, 요거는 저는, 조선족 배우, 장률 감독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서 같이 또 사진을 남긴 그런 모습입니다. 자, 11면에는 이제 혼인광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혼인광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어쨌든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혼인광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하고자 해서 혼인광고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내신 분이 있습니다. 66년생이신데요. 1년 전에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또, 이번에 배우자를 찾습니다 하고 혼인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면을 볼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중국 동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같이 포럼이 있었는데, 이 대림동하고 이 정왕동을 비교 연구해서 주제 발표한 것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목해 볼 게, 이 대림동, 정왕동, 대림동은 서울에서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정왕동은 경기도 시흥시, 역시 동포들한테 대표적인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근데 대림동하고 정왕동하고 이렇게 비교 연구한 이 김경주 박사님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그때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데 상당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이 대림동하고 정왕동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대림과 정왕동 지역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집단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대림동에서는 분절 관계, 그리고 정왕동에서는 공상 관계. 분절인 게 뭐예요? 대림동에서는 이주민인 중국 동포하고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 가고, 그리고 함께 어떤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는 분절 관계라는 거죠. 근데 정왕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선주민이나 한국인들도 타지에서 이주해 와서 거기 인근에 뭐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죠. 거기에 가서 공단 근로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주민들, 그러니까 중국 동포나 뭐 다른 나라 여러 이주민들도 와서 공단에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단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좀 공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뭐 자녀 교육 문제, 같은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관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림동하고 정왕동을 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네, 이렇게 또 광고를 내주셨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 네, 뭐 쭉 동포 활동 게재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쭉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행복우주통 KBS 한민족 방송. 네, 이렇게 게재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신문사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자서전 발행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담을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어쨌든 제가 상담을 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자서전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자, 한번 15면에는 이제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네, 중국 동포 관련 한국 언론 보도 성향을 쭉 분석을 제 나름대로 쭉 해보니까 정말 이 동포들은, 중국 동포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거의 이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국 언론 매체 뭐 이런 거를 쭉 보면은 이 조선족에 대해서 계속 뭐 사건 사고가 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자꾸 그냥 그것만 그냥 부각시켜서 동포들의 이런 노력을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 보도 매체들이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 내용, 내가 앞서 이 중국 동포 관련 한국 언론 이 보도 성향, 요거 관련돼서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뭐 요 신문에 대한 논평글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 현대시장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를 사랑의 일기죠. 거기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운동부의 고진강 이사장님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요. 네,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도 게재를 했고 그 내용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네, 현대시장 가니까 참 아기자기하고, 네, 좀 먹거리도 많고, 또 이 동포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네, 좀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사랑의 일기, 네, 보기. 이게 좀 국내에서 오랫동안 펼쳐왔는데, 저희 동포 세계신문도 우리 동포들 대상으로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는 우리 신문에 역시 이 세운병원, 네, 어떤 동포들이 많이 찾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죠. 이렇게 또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손발이 퉁퉁하거나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우리 세운병원, 네, 1577-7015로 네,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포세계신문 422호, 네, 요 내용, 어떤 내용이 게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신문 하단에 보면은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내실 때 꼭 읽어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신문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동포들의 어떤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좀 힘을 실어주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